네, 국민연금 얘기.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2040년이 되면 그 규모가 2,000조에 이른다고 하죠. 2,0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300조를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국민연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추적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수상 기자, 네. 또 딱 마침 3분기 동안에 국민연금이 사고판 종목들이 좀 공개가 아까 됐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올 7월 말 기준 총 이제 자산이 375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총 62조 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32조 원,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30조 원을 더한 그런 규모가 됩니다. 대략 한 이제 뭐 반올림하면 63조 원어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되게 큰 손으로 꼽히고 아무래도 아까 금방 이제 유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아무래도 장기 투자 수익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DI처럼 확 떴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이제 주목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좀 펀더멘털도 괜찮으면서 상승세도 괜찮은 종목들을 보통 고르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한 17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7월 말, 173개. 네, 7월 말 기준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시면 요 내용을 항상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매 이제 9월 말 되면 이제 10월 초에 이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분 변동 공시를 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바뀐 종목들인데요. 한 173개 종목 중에서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던 종목이 총 98개 종목이었습니다. 100개군요, 100개.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국민연금 사고 팔면 참 주가가 아주 그 민감하게 맞습니다. 반응을 하고 움직이던데. 자, 워낙 그 뭐 운영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동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한번 전화를 걸 때마다 항상 안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녹음된다. 뭐 투자자가 항의를 하는 것이든 뭐든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자,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가 최근에 좀 많이 이런저런 뭐 테마도 이렇게 엮이면서 오르기도 했는데, 자, 국민연금에서도 과연 이런 중소형 테마주에 좀 손을 많이 댔는지, 좀 특이한 점은 있는지, 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우선 눈에 좀 띄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화장품 종목 같은 부분들, 우선 좀 이제 그 부분 잠시 뒤로 하고요. 네. 네, 우선 신규로 지분을 늘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총 98개 종목 중에서 92개 종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 24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68개, 68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0개 종목은 기존에 있던 지분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나머지 18개 종목은 올 3분기에만 새로 5% 이상을 사들였던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18개 종목을 보면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종목을 되게 주목했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시젠이 이제 바이오 기업의 이제 대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게임빌도 이제 신규로 3분기 안에 국민연금 지분을 늘린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낙폭이 되게 컸었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낙폭이 되게 컸었던 금호석유라든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5%, 6.25%를 사들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사들인 거죠. 그렇군요. 이 시젠을 보면요. 예. 이 진단시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을 넘었는데 저는 이 시젠 보면서 야, 이 바이오 버블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네. 이렇게 많이 좀 피부로 느꼈었는데 그 뒤에는 국민연금이 있었네요. 제가 볼 때는 고유 계정으로 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위탁 위탁으로. 쪽으로 네. 아마 이 시즌을 대거 위탁으로 그 자금을 받은 운용사에서 그냥 엄청나게 진료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덕에. 뭐 국민연금이 이제 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당히 엄격한 그 이제 또 룰을 또 적용해서 맨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좀 주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이제 시즌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허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실적이 안 좋아진 금호석유라든가 한진해운 이런 것들을 좀 경기 바닥에서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쪽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회복이 점점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3분기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4분기에 다시 또 석유 수요라든가 화학 제품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 한 상반기까지 쭉 이어졌었던 이제 뭐 실적 둔화라든가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죠. 원가 대비 제품 가격의 그 차이 해갖고 그게 되게 안 좋았었다가 그게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산업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크 산업체라고 하죠. 거기 이제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시황이 해운 업종 시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또 올해 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부분을 국민연금이 좀 많이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신규 보고가 된 기업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한번 보면은 이제 LG 이노텍 있습니다. LG 이노텍.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또 납품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가 되게 안 좋고 올해도 이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상반기에 적자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와서 이제 국민연금은 LG 이노텍을 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업황이 기대했던 것만, 그동안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지 않는가 싶고요. 한솔 CNS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한번 증시에 한번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이었었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 5% 이상 사들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민연금이 사서 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국민연금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은 좋은 기업인데 국민연금이 산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뭐 약간 선후 관계가 좀 헷갈리기도 한데 그 부분은 개별적 날짜라든가 이제 뭐 들어왔었을 때 가격 내지 이제 현재 주가하고 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부 종목들은 되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시즌도 사실 그렇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이제 수혜가 되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죠.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모바일 수혜주로 꼽히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금호석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한 5월, 4월, 5월 저점 대비로는 많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낙폭과다가 되게 심했던 종목 업종으로 많이 꼽혔었죠. 자, 지분이 또 늘어난 기업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네, 계속 있습니다. 나머지 한 50개 종목인데요. 50개. 그러니까 지분을 새로 늘렸던 종목이 68개인데 그중에서 18개에 대해서 한번 대강 봤었고요. 나머지 한 50개 종목을 보다 보면은 역시 또 카지노 업체인 GKL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 대표주인 SM이 보이는데 SM도 많이 늘렸군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입장에서는 네. K-팝 열풍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건가요? 네, 그런 SM. 부분, K-팝 열풍을 뭐 무시할 수 없었다고도 보지만 애널리스트 멘트를 보면은 아무래도 SM 자체가 이제는 한류 기업화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단순하게 이제 소녀시대라든가 이제 몇몇 스타에만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유통 구조라든가 많이 좀 개선됐다는 평가가 시스템이 나오면서 갖춰졌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내수업종, 올해 들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방어주들이 이제 많이 각광받았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롯데칠성이라든가 한섬, 한대실험,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음료 이쪽이죠. 한섬, 한대실험은 또 이제 의류 이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견조한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역시 여기에도 국민연금 지분이 늘었습니다. 또 아까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한진해운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또 조선 업종도 한 개 또 들어갑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있었었고요. 화학 업종에서는 호남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화학 업체들 나올 때 뭐 산화 방지제 예, 그걸 만드는 업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같이 늘어난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연금은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황이 좀 반등할 거라고 보지 않느냐 싶은 그냥 추측은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분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참 뭔가 줄기를 잡기는 좀 어렵죠. 사실 맞습니다. 어려웠지만 길게 볼 때는 국민연금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얼마나 참 소외를 당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분이 줄어든 기업들도 좀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분이 들어든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또 눈에 띄시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 화장품 종목들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특히 그럴까요? 코스맥스, 제닉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중국 진출 기대감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3분기 들어서 지분을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 아까 이제 게임주 중에서 게임비는 이제 샀잖아요. 근데 반면 이제 위메이드, 그리고 제이시엔터, NC소프트 같은 게임주에 대해서는 팔았습니다. 팔았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내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게임주에 대해서 롱숏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비는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위메이드, 제시엔터, NC소프트는 이제 좀 오늘만큼 많이 묻다 아이가 하면서 오늘만큼 올랐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네페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수혜주로 꼽혔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갤럭시 S3 이제 많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되게 견조하게 갔었고 실적도 엄청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또 지분을 감소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야, 제닉 이런 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근데 올랐었죠. 야, 국민연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주식들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끌어올려가지고 고점에서 탁 빠지고 나오는. 3분기가 사실상 고점이었었죠. 야, 대단합니다. 작년 8월에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쭉 우상향 흐름을 왔었는데요. 이 코스맥스도 이게 얼마나 올랐나요? 이 주식이 정말. 오, 지금도 오르고 있네요. 지금도. 네. 그냥 뭐 계속 연초 한 16,000원짜리 지금 한 43,000원, 44,000원 하고 있네요. 요거를 이제 팔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수상 기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이제 지분을 늘리고 또 지분을 좀 줄이고 했는데 국민연금의 어떤 이런 지분 공시를 꿰뚫는 국민연금의 어떤 생각, 전략 이런 게 좀 공통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방어주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되, 예, 이제 내수주 사실 제가 여기 소개했던 종목에서는 좀 이름이 많아 빠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내수주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기존에 한번 나왔던 게 있었더라고요. 내수주. 네, 내수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뭐 SBS 민지 미디어올리스라든가 이제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다시 또 이제 또 닭고기 이쪽 관련돼서 또 이제 일관 생산 체제를 갖췄던 하나의 그룹사로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맞아. 네, 애경유화라든가. 저는 네, 이 한국가스공사 이거 주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엄청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맞습니다. 이게 이제 셰일가스 수혜주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셰일가스가 이 여의도 증권가의 가장 큰 테마가 사실 됐거든요. 얘기가 되는 테마다 이래가지고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LPG 가스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가스공사 누가 이렇게 올리느냐 봤더니 역시 또 국민연금이더라고요. 연금이었었습니다. 반면에 OCI 팔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이런 거를 네.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음, 반면에 이 셰일가스 같은 데를 네.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예. 네, 그러면서 수익 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OCI를 버려야 될 주식이었는지 그거는 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셰일가스로 엄청 갈아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사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 또 뒷따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네. 지금 이제 8만 원인데 네. 국민연금이 끌어올렸군요. 이렇게 분기봉시 보면은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또 이 황수상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 코스닥 시장의 버블 이야기 한번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